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소영입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북한 지역에 지금 동향이 영 심상치가 않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지금 퇴역한 지 12년이 넘은 이 느타리 이 지금 공작관이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북쪽 내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동향에 대해서 지금 빨리빨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시아투데이 가서는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애독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아투데이 영상이 좀 길어요. 한 2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북쪽 내부의 상황을 오늘 저희 채널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이북에 지금 김정은 승냥이 떼들이요, 일본을 상대로 지금 돈벌이를 하려고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 돈벌이 방법이 정상적인 무슨 물건을 만들어 팔고 이런 자원을 채굴해서 파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강제로 납치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자들이죠. 그 납치자들을 일본으로 돌려준다는 대가로 지금 돈을 갖다 뜯어내려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삼류 건달 양아치 자식들이 힘없는 애들한테 몰래 돈 뜯는 거 있죠. 비속어로 삥 뜯는다 그러는데, 지금 일본 상대로 이런 식으로 삥을 뜯으려고 하는 이 북한 괴뢰, 이것들의 현재 양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인권 유린 국가로 인권이 말살된 국가로서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문재인이란 이 간첩 세력들이 이 땅에 있음으로 해서 그동안 김정은 정권이 그야말로 호의호식을 했죠.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얼마 전부터 이 김여정이라는 이 요망한 주둥아리가 요즘 우리나라에 대해서 남조선을 윤석열 패당, 역적 패당, 미제국주의 하수인, 저희 미제국주의 괴뢰, 이런 소리를 하다가 이것들이 갑자기 대한민국이라고 정식 국호를 불렀어요. 야,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들이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봤더니요, 지금 북조선 인민들이 이 대한민국 얘기가 나무리나 갖고요, 다들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아도 대단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지들이 남조선 괴뢰라고 떠드는 이 남녘 땅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너무나 많이 지금 알려져 가고 있어요. 연속극 노래 이런 것만 가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 선도 국가다. 모바일 기술이 세계 최고다.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다.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런 각각의 4차 산업 혁명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런 게 좀 알려져 가고 있어요. 문화예술 컨텐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남조선 불렀던 게 우리민족끼리라는 그 기체 아래 남조선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그 발판으로 삼았던 구호가 우리민족끼리였거든요. 안 먹히는 거예요, 이제. 안 먹히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크게 3분으로 해놨는데, 이 핵심 계층이라고 하는 조선노동당 당원들 핵심 간부들까지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뭐해?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북쪽이 남쪽한테 흡수 통일을 당할 수 있겠는데, 이 걱정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을 영구 분단시켜서 별개의 국가, 별개의 국민, 별개의 민족으로 또 갈라치게 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썼다는 겁니다. 이 공산당이라는 것들은요, 정말 이렇게 잔인하고 간악하고 파렴치하고 양심 없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것들이에요.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수심, 짐승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심도 너무 격조가 높은 얘기죠. 수심보다 못한 천심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리가 대한민국한테 문화적으로 먹힐 수 있겠다. 에? 적화통일은 고사하고 우리 체제가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지금 국호를 대한민국에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너무나 많은 지나친 정보가 북쪽 사회로 흡입되고 전파되고 있어서 그게 두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의 공산당 일당 독재 지배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이 핵심 계층이 지금 들썩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3월부터 뭐라 그랬죠? 평양에도 지금 쌀이 공급이 안 됩니다. 평양에서도 굶어 죽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개 시군에서도 1,000명, 2,000명, 3,000명 이런 식으로 천 단위로 좀 죽어나가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에서는요, 원장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나와서 만난다는 게 24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년에 110명보다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개 동단위로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기준 단위가 뭐예요? 240명이라는 게. 도대체가 얼마나 지금 북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 망원경, 이 모든 이 대물 렌즈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런 자들에게 지금 연간 수조 원대의 월급을 주면서 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마 데모 정도가 아니라 밀란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이런 것들한테 밥 준다고요. 자, 그런데 요즘에 평양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폭발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강도 때 얘기도 있고 또 김정은 암살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 지금 북에서 만든 무기들 일부가 AK-47 자동 보총이라고 하는 그 현대화된 즉 리바이스드가 여러 차례 돼서 버전이 가장 최근 거가 한 10만 정 정도 러시아로 지금 건너갔어요. 그리고 AK-47을 쓸 수 있는 7.62mm 그 탄약도 상당량이 넘어갔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간 게 포탄과 미사일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러시아에서 가스를 줬습니다. 그런데 자, 김정은이가 선물이라고 지원한 아파트가요, 지난 겨울에도 아파트에 난방이 안 됩니다. 왜? 난방할 수 있는 가스나 혹은 석유나 뭐가 안 돼 있죠. 그 파이프에 뜨거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온수 공급하는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러시아에서 갖고 온 가스를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난방도 하고 여러 군데 쓰려고 이제 막 작업도 하고 공사도 하고 파이프 연결도 하는데요. 자, 그 가운데 발생하는 게 있죠. 바로 도둑놈들입니다. 자, 이 가스를 빈 가스통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주입을 해서 이제 이걸 가스로 훔쳐다 팔아 먹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랜턴도 없어요.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켜서 여기서 이제 그 랜턴을 갖다 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키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무슨 짓을 했냐? 가스가 얼마나 들어간지 보겠다고 라이터 불을 킨 거예요. 라이터 불을 켜니까 가스가 놔줘라 그러고 폭발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군데 평양에서 지금 폭발 사건이 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이 그냥 평범하던 인민들이 배를 곶다 보니까요. 이 평범한 인민들이 뭐가 됩니까? 강도대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래, 강도대로 돌변하니까 꼭 식량 아니라 다른 물건이라도 그 군수물자로 그 적재 놓은 창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를 이제 폭파시켜서 강탈해가는 사건들이 지금 평양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평양 주변에 제일 좋은 물건들이 이제 창고에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이런 또 폭발물들이요, 이 평양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창고를 털면 뭐가 나온다. 이런 걸 자기들끼리 다 이제 정보를 공유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국가보위성에서 지금 신기하게 무척 날카로워져 있어요. 자, 반대로 곳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죠. 자, 사람 굶어 죽어가는데 먹을 거 구하려고, 또 다른 물건 구하려고 약탈하는 사건들이 뭐로? 폭발 사건. 창고를 문을 부셔야지 물건을 들고 나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창고를 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부들도 살기 어렵지만 일반 평민들은 더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보안성이나 인민보안성 여기에 일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밤중에 만나면 곡괭이로 찍어 죽이거나 삽자루로 뒷목을 친다든가 아니면 뭐 쇠망치로 골통을 깐다든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북지선 고를 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부 치안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부 치안이 너무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자, 굶어 죽는 사람 통계를 예년도 110에서 늘어나서 240명이라고 하는 국가정보원 김규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고액 월급 타먹고 있는 차장들 도대체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참 이렇게 나이 먹은 퇴역 공작관이 여러분들 대북 정보를 갖다 똑바로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까지도 내가 방송을 해야 되니 말이야. 이 한심한 작자들아. 야! 감찰실 지금부터 하는 거 브리핑 잘 이거 녹취 떠. 그리고 이걸 제대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김기현 원장한테 보고를 똑바로 하라고. 쪽팔리게 국회 나가서 이게 뭐한 짓들이야 지금. 그리고 작년부터 김덕훈 총리하고 조영원이가 했던 게 뭐예요? 신량곡 수매법. 이 새끼들은 말이에요. 이 곡식에 양곡이라면 되잖아. 그 량곡이래 량곡. 두 법칙도 안 쓰면서. 그래서 신량곡 수매법을 해서 쌀 판매를 금지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식량 가격은 상대적으로 치솟게 됐죠. 그런데다가 작년에 홍수 피해로 인해 가지고 쌀 작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군량민을 기본적으로 얼마를 갖다 비축해둬야 되죠. 그러니까 식량 사정이 좋을 수 있습니까?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천하의 간신이 있어요. 거기도 조영원이라는 이런 정말 이 개만도 못한 놈이 있는데 이 조영원이가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당에 있는 조직지도부 부장입니다. 장관이 해당하죠. 이 조영원이라는 천하의 간신이 이 자식이 쓸데없이 쌀 통제를 하면서 김덕훈이 슬그머니 끌고 들어와가지고 총리가 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돈 없는 밑바닥 사람들은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인민들이 타격을 입어서요. 자, 밥 굽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쌀이라도 훔쳐다 팔아먹고 사서 먹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조차도 못해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범람했죠. 코로나까지 전국을 강탈했어요. 그러면 코로나 통제 때문에 중국에서 물건도 안 들어옵니다. 러시아에서도 안 들어옵니다. 어쩌란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으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굶어 죽은 사람 240명이라고 단위도 그게 시군단인지 아니면 일개 동단인지 아니면 학교 단위인지 이런 것도 없이 240명 이러고 떠드는데 참 큰일입니다. 큰일. 자, 그런데 그나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북한 인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좀 생겼어요. 뭐다? 러시아산 밀가루가 왔습니다. 밀가루가 왔어요. 자, 밀가루가 들어오면요 수제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밀가루로 국시 뽑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배고파 죽어가던 인민들한테 다소 이런 게 왔는데요. 지금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줘야 하는 공장이 있어요. 포탄 생산 공장, 실탄 생산 공장, 미사일 생산 공장 이런 데는요 간식도 나옵니다. 간식도 요즘에 갑자기 왜 러시아에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현찰로 지금 무기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지금 중국이 아니야 이제 러시아야. 러시아 형들한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러시아에다가 지금 또 빨대를 꽂고 있는 게 현재 북한 괴뢰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국가를 통치해서 국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오직 길은 하나,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이라는 독재 권력자 옆에서 또 다른 이 독재 권력을 누리는
암캐가 한 말이 있죠. 누굽니까? 리설주일까요? 현성월일까요? 김주혜,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바보죠. 현재 현성월이가 리설주와의 투쟁에서 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 주변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바로 리설주가 아니고 현성월이 되겠습니다. 자, 현성월이 누구예요? 김정은이한테 여자가 무엇인지, 여자의 몸이 무엇인지, 또 여자 몸에서 헐떡거리는 게 뭔지를 처음으로 가르쳐줬던 여자가 바로 현성월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현성월이가 모든 행사의 주도권을 잡고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설주는 호적상의 부인이죠. 현성월이는 생물학적인 첫 번째 여자죠. 자, 그러니까 리설주와 김여정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 사이에 뭐가 나타났죠?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김은주라는 여자가 있는데 계속 주애라 그래요. 그 주애 아니라 그래도. 예? 우리나라 언론도 문제고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문제죠. 왜 주애가 되는지 아세요? 로드먼이라는 그 신기한 그 돌출행동하는 농구선수가 평양 왔을 때, 야, 저 애가 내 딸이라고. 이 얘기는 거예요. 저 애가. 예? That girl.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저 애가 내 딸이라고 한 걸 가지고 주애, 저애, 주애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 로드먼이 잘못 알아듣고 가서 전파해갖고 그게 주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김은주라는 얘기를 벌써 언제부터 하죠. 그리고 현성월이가 낳은 아들이 누구? 김일봉. 리설주가 낳은 아들은 김령주. 해서 사내 아이들 이름 일봉과 령주는 북사회에서 지금 쓸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왜? 왕자님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이름을 써서는 안 되는 게 지금의 북의 현실이죠. 그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현성월이가 난 일봉이가 몇 살? 16살. 리설주가 출산한 애가 김령주인데 몇 살? 15살. 그 다음에 그 밑에 10살짜리 김은주. 주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 누구? 리여신. 조청년 출신의 피아노 치는 딴따라. 확실히 김정은이 엄마 고영이가 딴따라 출신이잖아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그 다음에 또 잘하는 게 뭐가 있다 됐죠? 그죠? 옷 잘 벗었어요. 옷 잘 벗으면서 김정은이와 같이 침대에서 김정은이가 잘 놀게끔 밑에서 잘 받쳐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이 강아지를 3마리나 출산했단 말이에요. 못된 강아지들을. 자, 그래서 현재 북의 실세는 누구다? 현성월이다. 그런데 현성월이가 이 당에 가보시면요. 북에는 희한한 과가 있어요. 김정은 5과 대상을 책임지는 과가 있어요. 5과. 5과가 뭐냐면요. 이 북에서 예쁘고 잘 빠진 어리고 젊은 여자애들을 선발해요. 그래서 걔들은 그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천연지 아닌지 수천연지 남자를 한번 거쳐간지 안 건지 이 검사를 해서 그야말로 깨끗한 것들 수천여 이것들만 감별해가지고 이 누구한테 올린다? 김정은한테 올린다. 이거는요.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도 늘 해오던 이 개족보들 잡것들의 여색을 탐닉하다 보니까 조선반도 여자가 다 지 거야. 그러니까 잘 빠지고 이쁘고 토실토실하고 수천여는 다 내가 먼저 잡숴봐야 돼. 이게 바로 이 개만도 못한 김정은과 그 애비 김정일 그리고 그 할애비 김일성이가 대대로 북한의 인민들 젊고 예쁜 여성들을 강간 유린해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여성을 바치는 옥과 업무, 이 옥과 대상을 이 현성월이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보다 리설주보다 현성월이한테 가서 부탁해야만 뭐가 이루어진다는 게 현재 북한 내부 사정이에요. 이걸 어디서 해야 되죠? 국가정보원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국가정보원이 이 일을 못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북쪽에 있는 제 친구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이걸 갖다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서두에서 일본인들을 어떻게 했죠? 납치를 했어요. 납치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10명, 15명에서 20명 그러는데요. 실제
실제 그간에 납치한 사람은 근 한 1000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1000명에 육박하던 그 납치된 일본인들 가운데 그 배 타고 끌려오는 과정에서 그 벽을 긁다가 얻어맞아서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밥이 된 사람들도 수십 명이고요. 그리고 저항한 사람들 다 갖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일본 납치자 출신들은 대부분 뭘했다? 대남 공작 요원들, 난파 요원들에게 일본어를 가리키면서 일본 사람 흉내를 낼 수 있게끔 가리켰던 언어 지도 교관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중국에서 워낙 간섭을 하니까 지금 중국 심양이나 단동 혹은 북경을 거쳐서 일본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중국이 간섭을 너무 많이 해요. 야, 니들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안 둬? 이런 식으로 계속 간섭을 하고 방해를 하거든요. 회방 놓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제 북한 애들이 눈을 좀 돌리고 있어요. 야, 이거 일본 사람들 납치자 문제 해결하려면 블라디보스톡 저쪽에 연해주 가가지고 소련의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일본 애들 만나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자, 현재 외견상 봤을 때는 러시아의 극동지방이 중국을 거쳐서 일본 사람과 접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합하고 수월한 장소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중국에서 북조선에 대한 모든 대외활동, 외교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무기를 수출하면서 러시아의 환심을 사고 러시아를 이용하려는 김정은이가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는 보다 더 밀접한 군사 교류, 또 군사 물자 수출 이런 걸 통해서 당장은 힘들 수 있겠지만 러시아의 관계가 이제 보다 더 밀접해지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하면은 북조선과 일본 사이 회담이 우선적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나 나호트카 일대에서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 이 점에서요, 북의 경보병 여단 출신이라든지 특수부대 출신 아이들을 월 10,000명 단위 수준에서 한 대략 총 10만 명 정도를 보내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중단됐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중단됐느냐? 자, 핵심 당원들, 핵심 계층의 자제들은 여간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특수부대, 경보병 여단이나 과거에 있었던 특수 8군단, 우리로 말하면 해군 특수전 여단이나 특전사에는 안 가죠. 왜? 편하게 땅땅거리고 놀고 먹어야 되니까. 그런 힘든 데는 어디 간다? 노동자 출신의 자제들, 없는 집안의 자제들이 가서 피눈물 나는 훈련을 겪고 또 그렇게 전사로 거듭이 나는데 그 친구들이 딱 생각해 보니까 이번이 절호의 찬스야. 무슨 찬스? 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뛴다는 게 뭐예요? 자유를 향해서 도망가는 걸 뛴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쪽에서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지역에 가다가 뛰는 거예요. 중간에 키르기스탄에서 뛰거나 카자흐스탄에서 뛰거나 해서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전쟁 중에 사망, 현장에서 화장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애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이거 저 못 먹고 못 살던 아새끼들 그 주로 말이야 동료계층이나 이런 애들 집 후손들인데 야들 이거 그냥 보냈다가 단체적으로 물이 져서 때로 뛰게 되면은 이거 간다 이러면서 그게 걱정이 돼서 원래 인간들 보내서 인건비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만 해도 14만 명이나 지금 나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러시아의 절호의 그 전쟁의 용병을 보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왜? 대부분 거기서 전쟁터 간다 그러고 자유를 향해서 도망하지. 누가 거기 가서 개죽음 할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미 내부적으로 발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 제대 군인들이 자유를 열망하다가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 니제리 옆에 있는 부르키나파소 그쪽에도 뭐 한 5천여 명 갔다는 얘기가 외신을 통해서 나오던데 지금 만약에 그쪽에 간 사람들도요. 사실 제가 지금 현역에 있다면 나 아프리카 바로 갑니다.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이런 데 가갖고요. 가서 북쪽 애들 만나서 합의 보는 거죠. 야, 니들 전쟁터에서 개죽음 당하지 말고 가자. 어디로? 대한민국 가자.
가서 북조선 지역 우리 수복할 테니까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같이 일하고 우리 도와라. 전부 다 생명보험 증권 써갖고 가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오면 되죠. 얼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진심만 담겨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 애들 만나는 게 겁나는 애들이 지금 국장, 차장, 원장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 겁 많은 애들이 그런 일 지시할 수 있겠어요? 해봤어야 하지. 그런 거를 못하다니까. 지금 절호의 찬스인데 이런 좋은 찬스도 못 살리고 있는 국가정보원이야.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순회가 모여서 좋은 아주 그 즐거운 미팅을 한번 가졌죠. 자, 그랬더니 이북에서 저 북조선 지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것들이요, 뭐가 많죠? 금이 많아요? 은이 많아? 아니면 우라늄이 많다고? 아닙니다. 겁이 많습니다. 겁이. 북쪽 애들은 김정일부터 시작해서 이 한미연합군하고 붙으면 지들이 전멸당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이 딱 뭉쳐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도 무시무시한데 거기 일본까지 이번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주 위험한 상황이 왔다. 지금 북쪽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날카로운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요, 그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 최고 지도부가 누굽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김정은이를 타격하는 그 순서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가능하죠? 저도 제 방송에서 그랬죠. 지난번에 7월 27일 열병식 할 때니까 그날을 기화로 해서 뭐 해야 된다? MQ-9 리퍼를 보내가서 그 안에다가 헬파이어 미사일 장착하든지 아니면 신의 지팡이 넣든지 해가지고 김정은이 목을 따야 된다. 그러면 북한을 빨리 끝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어요? 중국의 전인대 부위원장을 갖다 모셔오고 또 러시아의 국방상을 또 모셔오고 좌우에 앉혀놓고 형님 나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MQ-9이 오더라도 설마 옆에 있는 사람도 다칠까봐 살상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정은이가 이게 정신병이 좀 도졌어요. 구구절날 또 한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미군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우리의 전사 여러분들, 구구절을 반드시 활용해서 김정일과 그 일가족들의 목을 그냥 도살장에 개가 되되 아니면 돼지가 되듯이 그냥 목을 따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한미일 삼각 신안보협력 체제에 대한 가장 위험성을 우리가 입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누가 했어? 아니 누가 그 김정은이를 그렇게 죽인 게야?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저 김정은과 그 옆에 있는 간신무리들은요, 북조선의 대외 전략의 핵심을 남조선과 일본 그리고 미국 삼각협력 체제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동맹, 즉 삼국의 신안보협력 체제가 강화되는 것을 가장 불길하고 가장 안 좋은 현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요,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협상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딴 데서 한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군사협력, 러시아와 하고 있는 이 군사협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요, 미그 15, 미그 17, 미그 19 같은 오래된 비행기종들이 있어요. 전시만 해놓고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미그 19 같은 거 띄웠다가 우리 F-16이나 F-35한테 그대로 맞아서 격추되죠. 움직여보지는 못하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구식 비행기들을 러시아에도 사실 전시장에 그 진열되어 있는 그 오래된 비행기들이 많아요. 그거를 가져다 뭐 하냐면 무인 비행기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폭약을 장착해서 일본이 2차 대전 때 카미카제식으로 폭탄 싣고 마지막 미국 항공모함에 돌진하는 것처럼 그런 카미카제식의 무인 드론 형식으로 비행기를 개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그 코리아 타임즈에 강현경 기자랑도 제가 대담을 해서 코리아 타임즈에도 지금
영문 기사로 지금 올라와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북조선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국을 대체해서 러시아와 더 밀착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거기서 밀가루도 좀 얻어내고 현금도 좀 받아내면서 무기 수출을 통한 이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북쪽 애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 러시아 눈을 속이기 위해서 40년, 50년 더 오래된 포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장약도 안 터지고 설령 발사가 돼도 원래 계산한 사거리가 안 나와요. 즉 탄착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지금 빨리 신형으로 만들어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무기공장을 지금 24시간 풀가동시키고 있는데 덕분에 그 무기공장 직원들은 간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거기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 인민들한테는 좋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장애물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요. 지금 북조선이 러시아와 가깝게 군사협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고 지금 불만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또 중국의 습근평, 시진핑도 정은이를 갖다가 돌봐줄 수 있는 입장이 서로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서로가 자신들이 처해 있는 문제 해결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정다감하게 김정은이에게 야, 너 쌀 얼만큼 필요하니? 옥수수 얼마 갖다 줄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또한 시진핑, 습근평의 입장을 갖다가 고려해 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옆에 지금 시진핑이, 습근평이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애따 모르겠다 지금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형 먹을 것 좀 줘요. 돈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가 떨어지다 보니까 무기를 러시아에 보내고 현찰로 미국 달러를 받고 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이러니까요. 중국 공산당은 내심을 거야. 이 정말 빌어먹을 새끼들. 우리 은혜, 항미 원조에 진 우리의 은혜도 벌써 잊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이러한 북조선 애들의 이 자활책, 자구책은요. 어떻게 다른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경제난을 조금씩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식량 부족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과거 같으면 무슨 묘양산 관광이다, 금강산 관광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관광객을 모객을 했죠. 그렇게 해서 북조선 방문을 통해서 제법 돈벌이를 해왔겠지만요. 자, 지금은요. 북에서 중국 땅에 나가 있는 노동자가 14만 명 정도 돼요. 이들이 한 달에 벌이는 게 그러니까 중국 인민폐 1억 인민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화폐로 한 170억 원 정도 내지는 180억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전 국민이 살려니까 힘들죠.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 지금 북조선 노동자들이 중국 시장 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인민들은 뭐라고 지금 불평하냐면요. 야! 우리도 지금 밥 먹고 살기 힘든데 북조선 애들한테 왜 일자리 주나? 다 북쪽으로 들여보내야지. 이런 얘기가 지금 중국 내부에서 지금 막 요원의 들불처럼 끌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 북조선 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요. 러시아에 무기 수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마약 판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 판매는 또 어디서 합니까? 경찰청국, 225국, 지금 같은 또 문화교류국 이와 같이 대남 공작을 전담하는 대남 부서에서 마약 수출을 엄청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마약을 대한민국에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 마약을 누가 받아옵니까? 우리나라 경찰들하고 또 같이 연계되어 있는 전라도 지역 출신의 조직 폭력대들이 그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입만 열면 오물을 배출하면서 서로 헐뜯고 싸움질만 하는 저 국회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너 한번 잘할 수 있나 한번 쳐다보고 있는 저 괘씸한 장관들 그 소위 공직에 있는 자들 지금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한둘이 아니죠. 특히 저 빌어먹을 문체부 같은 경우는
역사 바로 세우기 전쟁을 하고 사상전쟁, 문화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요. 교육부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도 역사전쟁을 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바로 가르치고 정신을 차리게 될 텐데 그자들이 벌써 머리가 썩어 있고 좌파 사상에 전염돼 있다 보니까 일하는 데가 없어요. 국가안보실도 놀고 있고 문교부, 교육부도 놀고 있고 문체부도 손 놓고 있고 제 고향이라고는 국정은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 북쪽 얘기를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잘못하다 좀 이렇게 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을 받다 보면요, 이게 좀 세게 얘기가 나갈 수도 있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투데이 같은 데서는 제가 되도록이면 국가정보원이나 이 대통령실 얘기를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마약 수출이 엄청나게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북쪽 애들이 당면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이 돈을 벌기 위한 마약 수출.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긴요. 그 싹을 잘라버리고 근본을 없애야죠. 그러려면 지금처럼 부패한 경찰 조직 갖고는 안 됩니다. 뭐요? 의경이 부족해서 의경을 추가로 뽑는다고요? 예? 민생 방범 활동에 현장에 내보낼 경찰이 없어서. 아니, 경찰서에서 놀고 먹고 있는 그런 경찰들 못에다 씁니까? 민생 경찰로 다 돌리시면 되지. 예? 그러면 또 군복무 대신에 젊은 애들 뽑아서 의무경찰로 시켜놓고 걔들한테 또 다 넘기고 또 경찰 아저씨들은 그 시원한 경찰서 사무실에 앉아서 또 낮잠 주무실 건가? 뭐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을 들춰내요. 이게 전부 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 머리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 출신 애들이 현장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니까 서울대 애들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뭡니까? 그리고 정은이가 이 당면 최우선 과제와 해결 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자, 이거를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알 수 있을까요? 뭐 필요하면은 중국에 있는 국가안전부한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오히려 중국의 안전부 친구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의 머릿속에는요, 미국의 공격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이 공격할 수 없게끔 이걸 막는 게 김정은이 머릿속에 최우선 과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는 오직 제 한 목숨만 살면 된다 생각밖에 없는 애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죠. 한국, 미국, 일본이 신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나니까 그들의 누구? 저놈, 지도부의 존재가 될지 말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염려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은이는 인민들 먹고 사는 거, 죽고 사는 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나는 전쟁할 수 있는 군량님만 챙기고 내 정권만 챙기면 돼. 그리고 인민들은 배를 굶겨야 돼. 배가 고파야 당의 지령을 따르고 당의 지도망침에 순응하게 되어 있어. 이거를 지 애비 할애비로부터 늘 대물림에서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통치 방법이 그거예요. 이 밥에 고깃국 준다고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내년도에 4월 10일 날 우리 그 총선이 있게 되는데요. 총선에 대비해서 이미 지령이 내려왔죠. 후쿠시마 교회담을 갖다가 증폭 확산시켜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라. 탄핵시켜라. 끌어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민노총을 통해서 이미 지령을 내렸고 이미 그것이 구체적으로 용산 함각지 일대에서 좌파 종북 좌익 세력들의 데모와 촛불 횃불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에서는요, 남조선에 암약하고 있는 지하당 세력들과 간첩 세력들에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역적 패당 정권을 파괴시켜라, 탄핵시켜라, 이렇게 주문을 내리고 지령을 내렸습니다만은, 자, 불행하게도
이 좌파 종북 좌익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얻어 터지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평양에서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평양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미국하고 워낙 밀접하게 이렇게 딱딱 붙어 있어요. 자, 미국하고 친한 걸 넘어서도 이제는 일본까지 합세해가지고 신안보협력체제가 지금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로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러한 두려움이 평양 상공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도 박헌영의 남노동에 해당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전평에 해당된 전국노동자 평의에 해당하는 전평조직과 마찬가지인 대한민국 내부의 암약 간첩단 민노총이가 이 역할을 했을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이것들이 평양의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민노총이나 예? 또는 뭐 전교조나 더불어민주당 얘네들도 지휘사령 타입이 누구예요? 평양이죠. 평양 가운데 누굽니까? 대남 공작기관? 그 공작기관보다 더 위에. 그렇습니다.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로부터 이 공작 지령문이 하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저 녀석은요, 애가 정신병기가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꽂히면요,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기집질도 누가 좋다 그러면 그년만 데리고 계속 기집질하고 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러시아만 하려고 그래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형님들한테 무기 들었더니 돈이 오네, 식량이 오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안 보는 거죠. 굉장히 이 사이코패스, 편집증 이런 증상을 정신병적으로 유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김정은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해야 타도할 것인가, 윤석열 역적 패당을 어떻게 해야 괴멸시켜서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지금 골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잡아야 될 때가 어디예요? 그렇죠. 국가정보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며요. 사실은 대공수사권 폐지죠. 폐지. 말살. 그런데 그 말살당하고 폐지당하는데 지금 넉넉히 뒤로 자빠져서 쉬고 있어요. 어디가? 국가정보원이. 그러니 문재인 때 북쪽과 관련된 간첩놈들을 잡아낼 수 없게 해요. 잡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에? 더더군다나 직급, 계급 이런 그 인사규정을 들이대가지고 베테랑 수사관들 다 집으로 보냈습니다. 베테랑 공작관들 집으로 보냈습니다. 정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간 친구들 봤더니 전부 다 대구 경북 TK야. 전라도는 없어. 이거 뭐야? 무슨 인사를 있다고 그래? 에? 알아봤더니 현 김규현 국정원장의 원적이 그 부모님들 고향이 전라도 나주래요. 전라남도. 그래서 그런가 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때 북측과 연계된 이 간첩들, 이게 이제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가정보원에도 드글드글해요. 그리고 그 김정은에게 넘겨진 USB 있죠. USB도 국정원에서 마무리를 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래가지고 뭐가 밝혀지죠? 뭘 어떻게 우리 국가 정상화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솟아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누가? 국가기관 믿어서 안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지금 저에게 적지 않은 숫자의 유력한 사람들이 북측과 관련된 또 전 세계의 정세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저에게 지도 편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세력들이 점점 모이게 되면요, 이게 파워가 커지게 돼요. 진짜 민간 단위의 정보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국가 단위의 정보기관이 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 안보 문제를 우리 민간 조직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를 만들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그 홈 도메인 주소가요 www.k-cia.kr입니다. k-cia.kr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무슨 우리가 우파 보수를 대변하는 방송 한다면서 우리는 코인빨이라 그러죠. 그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그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나 여러 가지 탄압을 받고 또 무슨 조회수가 조작이 되고 뭐 구독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지금 전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대신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이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전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이렇게 오늘도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북쪽 내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북쪽에서는 군사 정찰 위성을 당분간 쏘지 못할 거다. 쏜다 하더라도 실패한다. 제가 미리 예견 했었죠. 근데 이번에 똑같이 됐어요. 이번에는 뭐 2단에서 3단 가는 사이에 뭐가 돼서 뭐 필리핀, 대만 근처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야, 북쪽에 있던 니들도 이거 방송 듣고 있으면 내 말 잘 들어라. 리병철이가 지난번에 정찰 위성 책임을 지고 한번 경을 쳤는데 그때도 보면은 리병철이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올바른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우리 해군 SSU가 건져보니까 깡통이라는 게 드러나지. 북조선 니들이 만드는 제품 가운데 모양만 미사일이고 모양만 정찰위성 그 로켓이지 속에는 장난감 수준의 굉장히 조악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아.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니들이 말이다. 무슨 ICBM이다 뭐다 이렇게 발사를 하는데 그게 니들 의도대로 그게 발사가 될 것 같으니 이 멍청한 놈들아. 어? 야, 니네가 지금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쏘겠다고 일본 측에다 그렇게 사전에 통보를 하면은 거기에 겁먹을 사람이 있는 줄 아니? 이 바보 녀석들아. 다 대비를 한다고.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다 대비를 하고 있어서 너희들은 영원히 미사일 발사를 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다. 나와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이 북쪽 지역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먼저 니들 손으로 김정은의 목을 따. 김정은이를 먼저 제거해. 그리고 남쪽에다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해. 그러면 침략 안 하고 너희들 땅 우리가 뺏지 않고 너희들이 우선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공장도 지어주고 길도 닦아주고 사회 간접자본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냥 공손하게 말 듣고 이놈들아 무장 해제하고 항복하라니까. 무신 뭐 죽을 그 김씨 왕조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오늘 이날까지 지랄 발광들 하고 있나 이 한심한 자들아. 내가 그 직접 만났던 그 35실 애들도 그렇고 저 북경에서 만난 보위부 애들도 그렇고 너희들 말이야 조금만 고개 숙이고 잘했으면 내가 이미 니들 팔자 고쳐줬을 텐데 그 35실 그놈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마는 우리 후배들이 알겠지. 35실에 흥룡강성 민족경제협의회라고도 관계가 있고 싱가포르에 있었던 삼광무역하고도 관련이 있는 애지. 걔 말이야 어디가 있어 지금. 북조선 평양 너희들 알 거 아니야. 그 녀석 어디가 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북쪽 니들이 발뺌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내가 일부분을 얘기하지만 이미 너희들 체제는 끝났다니까. 야 김정은이 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돼지 새끼야.
너 이 아저씨가 임마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얘기해주면 말이야. 고임 눈 깔고 이 새끼 김정은 어dim마 너 지금 눈 쳐다보고 있나 지금 나를 눈 깔아. 눈 아래로 깔고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어 나와 임마. 기어 나와서 저 미국의 애리조나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다 이렇게 널찍하게 내가 집 하나 장만해서 형들하고 지내게 해줄 테니까 빨리 항복하고 나오라. 그래야 임마 북조선 인민들이 살 거 아니야. 이 멍청한 놈아. 너 같은 돌대가리가 무슨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겠어. 병신짓 정신 발작 병세를 그만 중단하고 빨리 기어 나오기 바란다. 정훈아. 응?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네가 항복하고 기어 나오면 살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살인병기 형님들이 많단다. 살인병기 형님뿐만 아니라 살인병기 무기들도 많어. 그러니까 내 놈의 목은 사실은 지금 우리 손에 있지. 우리 손에 있다고. 우리 대통령이 자비로워서 아직까지 네 목을 날리라고 버튼을 동의 사인 아직 안 보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딱 해가지고 네 목을 갖다가 치라고 이렇게 한 번만 결정 내려주면 넌 이 녀석아 내일 저녁 내로도 없는 목숨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까불지 말고 빨리 항복하거라. 그래야지 너도 살고 인민도 살고 그리고 저쪽에 동북 삼성에 있는 또 다른 우리 한민족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더 확장될 수가 있단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